글로벌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에스트로 오토모빌의 회장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차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한상우 회장은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리한 눈빛으로 모니터 속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의 손끝에서는 수십 년간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경험이 묻어났고 정직한 고객 서비스와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해온 그의 철학이 회사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책상 위에 놓인 고객 불만 접수 파일들이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특히 강남 지역 영업점에서 올라온 민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객을 무시하는 직원 태도, 청소부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각종 사건들이 연달아 보고되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추구하던 서비스 정신인가? 상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쌓아올린 회사의 가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이었거든요. 에스트로 오토모빌은 단순히 비싼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브랜드로 성장해왔는데 말이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오전 10시에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우는 시계를 확인했죠. 9시 30분 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객 불만 파일을 들춰보았어요. 특히 한 고객의 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에스트로 직원분이 저를 마치 구걸하러 온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차량 구매를 문의했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해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부분께는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만든 차를 타야 하나 싶어 마음이 착잡합니다.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일선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본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지침을 만들어도 실제 고객과 만나는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었죠. 임원 회의가 시작되자 상우는 준비해둔 고객 불만 사례들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강남 지점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임원들의 반응을 살폈죠.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런 개별 사례들은 어느 회사에나 있는 일이죠. 본사에서 지침을 더 강화하고 교육을 늘리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영업본부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현장도 따라올 겁니다. 상우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원들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물론입니다. 정기 보고서와 점검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보고와 실제 현장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직접 나서야겠다. 상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방법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회장이라는 신분이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변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며칠 후 상우는 인사팀에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신뢰할 만한 직원들만 이 계획을 알 수 있었어요. 강남 지점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을 하겠다는 그의 계획을 들은 인사 담당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건 우리 브랜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합니다. 상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렇게 며칠간의 준비 끝에 한상우 회장은 한상철이라는 이름의 50대 청소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강남 지점 앞에는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상우였지만 이제 그는 한상철이었죠.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에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회장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점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김 부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객들을 대했고 회사에서는 나름 실력자로 통했죠. 하지만 새로운 청소부를 보는 그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저는 이곳 영업팀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상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게 냈죠. 지점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김 부장보다도 더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청소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시작하고 손님 있을 때는 눈에 띄지 않게 하세요. 특히 고급 고객들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이지 마세요. 상우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청소부를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태도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첫날부터 상우는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고객이 상담을 받으러 오면 직원들은 먼저 그 사람의 외모와 차림새를 훑어보며 등급을 매겼어요.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고객에게는 극진한 서비스를, 평범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건성건성 응대했죠. 특히 김 부장의 행동은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에스트로는 아무나 탈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를 이해하시는 분들께만 판매하죠. 이런 식으로 고객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상우는 걸레질을 하면서 이 모든 장면들을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청소부인 상우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야, 청소 좀 제대로 해. 바닥에 먼지 그대로 있잖아. 김 부장이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죠. 상우는 묵묵히 다시 걸레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회사가 이런 모습이었다니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상우는 한 고객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차림새를 한 남자가 혼자 전시장에 들어왔어요. 김 부장은 그를 보자마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구경만 하시는 건가요? 차가운 톤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차량 구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정중히 대답했지만 김 부장의 태도는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어떤 모델을 원하시는지요? 의무적인 질문이었죠. 고객이 중급 모델에 대해 문의하자 김 부장은 대충 카탈로그만 건네주며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고객이 혼자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궁금한 점들을 묻고 있는데도 직원들은 제대로 응답해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상우가 걸레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상우가 조용히 말했죠. 고객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차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예전에 자동차 쪽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상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당 모델의 장점과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엔진 성능부터 안전 시스템까지 마치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처럼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설명했죠. 고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직원분들보다 훨씬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김 부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청소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상우는 또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비팀에서 일하는 정사원이었어요. 40대 초반의 그는 원래 자동차 엔지니어였다가 정리해고를 당한 후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 예전 같지 않아요. 정사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객을 진짜로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느냐만 신경 쓰거든요. 그리고 직원들 간의 위계 질서도 너무 심해요. 상우는 정사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현장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위에서 바뀌지 않으면 아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정사원의 대답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 순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위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목요일 오후 상우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을 앞두고 차량 구매를 위해 전시장을 방문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남자는 깔끔하지만 평범한 정장을, 여자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우리가 정말 이런 차를 살 수 있을까? 그 여자가 전시된 차량을 보며 감탄했어요. 남자도 설렜는지 차량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죠. 몇 달간 야근하고 부업한 보람이 있네. 드디어 우리 차를 가질 수 있겠어. 하지만 김 부장의 첫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젊은 부부의 평범한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거든요. 마치 또 구경꾼들이 왔구나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건성건성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 모델 보시는 거예요? 가격이 꽤 나가는데 괜찮으실까요? 부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몇 달간 준비해서 온 건데요. 정확한 견적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자도 거들었죠. 신혼여행 전에 꼭 사고 싶었거든요. 김 부장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카탈로그만 건네주고는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여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상우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차를 사려고 온 고객들을 이렇게 대하다니 말이죠. 부부는 혼자서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서로에게 속닥속닥 이야기했어요. 엔진 출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연비는 얼마나 나올까?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가 관심을 보이던 전시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엔진 쪽에서 나는 금속성 소리였는데 명백히 정상이 아니었죠. 부부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소리 이상하지 않니? 그 여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어고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뭔가 이상해. 새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 소리가 정상인가요? 김 부장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만 돌려보고는 대충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전시용이라 그런 거예요. 오래 켜놔서 그런 겁니다. 실제 판매하는 차량은 전혀 문제 없어요. 부부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려 했죠. 하지만 상우가 보기에는 그 소리가 심각한 문제를 의미했습니다. 30년 넘게 자동차를 다뤄온 그의 귀에는 엔진 마운트 불량으로 인한 진동음이 분명했거든요. 이런 상태로 차량을 인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상우는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개입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 청소부 신분으로 나서면 김 부장이 또 화를 낼 게 뻔했어요. 하지만 무고한 고객들이 위험한 차량을 구매할 수는 없었죠. 특히 신혼여행을 앞둔 젊은 부부인데 말이에요. 마침내 상우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걸레를 든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부부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잠시만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들기로는 그 소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상우가 조용히 말했죠. 그 순간 김 부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 청소부가 무슨 자동차를 안다고 나서는 거야? 당신이 뭔데 고객한테 그런 말을 해? 전시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며 쳐다봤어요. 상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엔진 마운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점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김 부장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점검은 무슨? 당신이 뭘 안다고? 하지만 부부는 상우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신혼여행 가는 차인데 혹시 몰라서요. 김 부장은 어쩔 수 없이 정비팀을 불렀습니다.
정사원이 나와서 차량을 점검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엔진 마운트가 완전히 헐거워져 있네요. 이 상태로 운행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모르고 샀다면 신혼여행 가다가. 남자도 식은땀을 흘리며 상우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하지만 김 부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고객들이 돌아간 후 그는 상우에게 달려들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멀쩡한 차를 문제 있다고 해서 고객들 다 놀라게 만들고 멀쩡한 차가 아니었잖습니까? 상우가 차분히 대답했지만 김 부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청소부 주제에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한 거야? 당신 때문에 매출에 얼마나 타격인지 생각해봤어? 전 시장의 다른 직원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상우를 편들려 하지 않았어요. 김 부장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 괜히 일 벌이지 말고. 그 순간 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어요. 고객의 생명보다 매출을 우선시하는 조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죠.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금요일 아침 상우가 평소처럼 7시에 출근했을 때 지점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김 부장은 아예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다른 직원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오전 9시쯤 지점장이 상우를 불렀습니다. 한상철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갑고 권위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상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부장이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역력했죠. 지점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다가 상우를 보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어제 고객 앞에서 벌인 일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운을 뗐어요. 김 부장이 본사에 정식으로 신고했거든요. 직원 행동 강령 위반이라고 말이죠. 김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한상철 씨,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 아세요? 청소부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우리 영업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회사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치는 거라고요. 상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드린 겁니다. 실제로 차량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김 부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지점장이 책상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청소가 주 업무인데 왜 영업에 개입하죠?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위계의식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렇다면 고객이 위험에 처해도 모른 척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우가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김 부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위험은 무슨, 과장하지 마세요. 그냥 약간의 소음이었을 뿐이에요. 엔진 마운트 불량으로 인한 진동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고속주행 중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우의 설명에 김 부장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면서. 지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하고요. 어쨌든 본사에서 이 건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상부에서 직접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해고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상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해고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 부장과 지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죠. 뭐라고 했어요? 김 부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지만 상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지점장이 화를 냈습니다. 한상철 씨,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당신 입장이 어떤지 모르시나? 상우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제 입장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그런 말씀은 안 하실 텐데요. 김 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장이요? 청소부 주제에 무슨 입장이 있다고. 그때 상우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월요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죠. 잠깐. 그 지점장이 소리쳤지만 상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월요일에 본사에서 중요한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하실 건가요? 김 부장과 지점장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상우가 사무실을 나간 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너무 당당한데. 그날 오후 상우는 정사원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사원 씨, 내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사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죠. 무슨 변화요? 진실이 밝혀지는 변화요. 상우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어요. 정사원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자 김 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본사에서 중요한 사람들 온다니까 모두 조심해야 해. 특히 저 청소부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더욱 신경 써야 돼. 마지막으로 김 부장이 상우에게 다가와서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한상철 씨,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하세요. 본사 사람들 앞에서 괜히 나서지 말고 청소만 하고 계세요. 알겠죠?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집에서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발표할 내용들을 점검했어요. 또한 인사팀에 마지막 확인 전화를 걸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군. 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내일이 그 증명이 될 거야.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6시 30분 강남 지점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찍부터 나와서 전시장 구석구석을 닦고 있었고 평소 무뚝뚝하던 지점장까지 직접 바닥을 쓸고 있었거든요. 본사에서 회장단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상 상태였어요. 김 부장은 새벽부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여러 번 매고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니까 완벽하게 해야 해. 그는 머리까지 다시 빗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고객들에게 보이지 않던 극진한 친절함을 연습하느라 바빴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로에게 인사법까지 점검해가며 완벽한 모습을 만들려고 애썼어요. 7시 정각, 상우가 평소와 같은 청소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부장이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했어요. 야, 한상철.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야.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는데 절대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만 해. 알겠어?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감돌고 있었어요. 김 부장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자신의 준비에 몰두했죠. 아침 8시 지점장이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오시면 모두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더 정중하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한상철 씨. 그가 상우를 지목했어요. 당신은 정말 조심하세요. 괜히 나서지 말고요. 아침 9시 직원들은 모두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을 했습니다.
평소 고객들을 무시하던 그들이 갑자기 천사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어요. 상우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9시 50분,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김 부장은 손톱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 무서우실까? 아니면 친근하실까?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있었죠. 마침내 10시가 되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전시장 앞 도로에 천천히 나타났어요. 직원들은 일제히 창문 쪽으로 몰려들어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저게 회장님 차야. 드디어 오셨다. 모든 사람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차량이 전시장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일렬로 서서 최고의 자세를 만들었어요. 김 부장은 맨 앞에 서서 완벽한 90도 인사 자세를 준비했고 지점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차문을 주시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드디어 차에서 한 사람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인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구두였어요. 그 다음 고급 정장 바지, 그리고 품격 있는 재킷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전시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김 부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작은 중얼거림이 전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일주일간 청소부로 일했던 한상철, 아니 한상우 회장이었거든요. 평소 입던 낡은 청소복 대신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함께 일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지점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벽에 기댔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죠. 상우는 여유롭게 전시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각 직원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에스트로 오토모빌 회장 한상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위엄있고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김 부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특히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말이죠. 그의 손에는 두꺼운 검은색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라서... 만약 알았다면... 하지만 상우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춰 세웠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모욕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상우는 침착하게 파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부장님,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10분경의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김 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젊은 신혼부부가 차량 구매 문의를 했을 때 당신은 그들의 외모를 훑어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델은 가격이 꽤 나가는데 괜찮으실까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 부장이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하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오전 11시 평범한 차림의 50대 고객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는 어땠나요? 상우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읽어나갔어요. 카탈로그만 던져주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일을 하셨죠. 전시장의 다른 직원들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도 모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두가 숨죽이며 상우의 말을 들었어요. 지점장님께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상우가 지점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청소부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라고 지시하셨죠. 고급 고객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이지 말라고요. 지점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상우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고객은 우리의 거울이고 직원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거울을 더럽히고 얼굴에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부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일주일간 쌓아온 모든 오만과 무례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상우의 말이 끝나자 전 시장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부장은 바닥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지점장 역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죠. 상우는 한 명씩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벌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왔어요. 진정한 서비스 정신,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가치 말입니다. 그 순간 정사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상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고객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하고 모든 직원을 존중해야 해요. 청소부든 영업사원이든 우리 모두는 에스트로의 얼굴이거든요. 김 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단순한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 부장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강남 지점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부장과 몇몇 문제가 있던 직원들은 재교육을 받게 되었고 지점장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의 변화였죠. 상우는 전국 모든 지점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예고 없이 전국 지점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객으로, 때로는 청소부로, 때로는 평범한 시민으로 말이죠.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몇 달 후 강남 지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자리 잡았죠. 특히 청소부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벽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상우는 다시 한번 그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고객으로 말이죠. 새로 채용된 젊은 직원이 그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우가 중급 모델에 대해 문의하자 그 직원은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객의 외모나 차림새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상우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상우는 청소를 하고 있는 직원을 보았어요. 다른 영업 직원이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날씨가 더운데 힘드시죠? 상우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직책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는 문화, 그것이 바로 그가 꿈꿔왔던 회사의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상우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짜 에스트로를 다시 만났다. 사람을 보기 전에 직책을 보지 않는 곳, 겸손이 가장 강한 리더의 무기가 되는 곳 말이다. 앞으로도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겠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